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뭐 진료를 보시잖아요. 그쵸. 좀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이 자세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실제로 지금 한의원에서 병원 업무를 할 때도 네. 컴퓨터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일자목 변형이 동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목을 좀 더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결국은 이제 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어깨가 굽으면 안 되거든요. 어깨가 점점 앞쪽으로 굽으면 굽을수록 목은 더 앞으로 나가서 일자목, 거북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는 자꾸 가슴을 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등이 굽지 않게 어깨가 앞쪽으로 가지 않게끔 가슴을 펴면서 턱을 좀 아래로 당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일자목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경추 문제 때문에 한의원들 많이 찾아오시죠? 실제로 굉장히 많으십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업무들이 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업무가 많고 또 네. 우리 출퇴근 지하철길만 보더라도 다들 고개 숙이셔서 동영상을 보시거나 핸드폰을 그쵸. 계속 기사를 보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물며 어르신들도 요즘은 일자목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목이 점점 진행이 되면 될수록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머리 무게를 목에서 충격 흡수를 못 해주고 그 무게가 그대로 그 아래쪽에 있는 어깨 등 쪽까지 실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근육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진행이 돼서는 디스크가 유발돼서 이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일자목 증후군이 심하면 그것만으로도 또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추 건강, 목 건강을 유지하는 거는 뭐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자목이 있을 때 일자목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냐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뭔가 일자목이 되면 목이 C자 커브가 있어야 좋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왠지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고 있어야 뭔가 목이 C자가 되는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일자목을 고치려면 고개를 자꾸 뒤로 젖히는 동작을 더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실은 이 방법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자목이라는 게 점점 목이 결국은 앞쪽으로 나가면서 일자가 되는 거거든요. 점점점 앞쪽, 점점 목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목을 뒤로 젖혀주는 게 아니라 턱을 밑으로 당겨줘야지만 C자 커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안 썼던 근육들을 쓰면서 긴장된 상태를 해야 이렇게 턱을 당기는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세로 인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교정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즉 생활 속에서 틈틈이 교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보통 운전할 때 보면 핸들을 잡고 역시나 앞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점점점 고개가 앞으로 가서 운전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야말로 일자목을 만드는 자세인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운전을 하시기 전에 먼저 시트 그리고 헤드레스트 뒤에 머리가 닿는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받이가 대부분 많이 뒤로 눕혀져 있어요. 그렇죠. 뒤로 눕혀져 있기 때문에 얼굴을 더 앞으로 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등받이 자체를 좀 세워서 허리, 어깨, 등 쪽이 잘 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그 사이 등 쪽으로는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내 손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 그럼 자연스럽게 이미 허리는 C자 커브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목의 C자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헤드레스트 부분을 잘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머리가 닿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어깨가 이미 등받이에 닿은 상태에서 뒷머리 부분이 헤드레스트에 닿고 있으면 그게 이미 또 턱을 당긴 자세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일부러 그렇게 자세를 좀 더 교정을 해서 운전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더 교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일종의 치료의 모토가 있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바로 이제 구조가 기능을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람 몸이라는 게 바로 뼈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 뼈가 제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당연하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솔직히 이렇게 자세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몸 척추관절 어느 부위든 한 자세로 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갑자기 뭔가 디스크 손상이 있어서 아니면 갑자기 뭔가 인대가 손상이 돼서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가만히 누워있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쵸. 네. 실제로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워서 계속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의 변화를 주면서 생활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뭐냐면 오래 앉아 계시지 말고 오래 누워 계시지 말고 오래 서 있지 말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자세를 바꿔서 척추 관절의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세의 첫 번째 길이니까요. 환자분들께서도 이 점만 잊지 마시고 관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